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몇 명의 인물이 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입니다. 계속 논란이죠. 이낙연 전 총리,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럽다. 제 수양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그 조문을 갔었죠. 그리고 조문 뒤에 유족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분향소 유족과 대화, 논란에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 측 비판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보니까 섬뜩하다 막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모습도 좀 포착이 됐어요. 이 핸드폰 문자가 언론에 종종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실수로 보여줬는 건지 일부러 보여주는 건지 항상 이게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긴 한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에서 간담회가 좀 있었어요. 회의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측근이 보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님께서 다시 찾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분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 야당의 주장에 뭐 따르는 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이유를 들면서 거기에 다시 가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합니다. 그러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저의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수양 부족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제원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상.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벌써 며칠째 기사로 다뤄지는 이유는요.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 하면은 뭔가 어떤 급박한 현장에 가서 굉장히 차분한 대응,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를 하는 모습, 이런 게 총리 시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그 논란이 됐던 모습은 그거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그랬을까? 기사 보겠습니다. 이천 화재 유족들과 설전 논란, 위로의 정석인 이낙연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큰 제목에도 이유는 없군요.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고요. 특유의 조심성이 지나쳐서 생긴 일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답니다. 당시 조문을 간 거는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미리 계획했다기보다는 좀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어떤 뭐 좀 가보고 싶다, 조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조문을 조용히 하려고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리고 유족들과 따로 만날 계획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돌발적으로 그런 만남이 있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나치게 조문도 조심 하려다 보니까 벌어진 일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어, 이런 비판. 아까 영상에서 그런 비판 받아들이겠다, 뭐 쓴소리 고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렇게 좀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정구택 부위원장께 똑같은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좀 추정해 달라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상황상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왜 그랬을까요? 난 백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뭐 그게? 차기 유력 대권주자 1위고 예. 전 총리고 선대위원장도 했고 했지만 예. 지금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 딱 떨어진 공직 맡은 것도 아니고 아직 국회의원
21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예. 나는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왜 그래? 그리고 유족들은 미리 통보하고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뭐 큰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 대권 주자에다 예. 전 총리에다가 민주당 선대위원장까지 했던 분이니까 큰 기대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말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좀 해방감? 거기다가 약간의 오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 같은 말만 한 거죠. 바리새인. 예.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아니에요. 예. 내가 여러분 모은 것도 아니다.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예. 뭐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장제원 의원 말대로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거죠. 그 자리 38명 희생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 주검 중에서 우리 기자들도 가보면 최고 처참한 주검이 화재 현장이거든요. 그거는 남녀 구분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그 현장에 가서 예. 그 현장에 가서는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든지 헤쳐나갑시다.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낙연 브랜드 아니에요. 원래 그랬죠. 그렇죠. 4.3이나 뭐 5.18이나 예. 세월호나 연설할 때마다 그 목이 메이고 눈물도 적당히 하면서 상당히 공감 능력 1위 미래통합당보다 앞서는 게 저런 공감 능력 예. 아니에요. 근데 이낙연 공감이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수습은 잘했다고 봐요. 예. 사과하고 예. 장제원 의원한테도 핵심을 찔러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수습은 잘했다. 예. 결론적으로는 잘했다는 생각이 예. 저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족들이 왜 이러려면 왜 왔는가 할 때만 이낙연 전 총리의 반응이 제가 모으라고 해서 모이신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다. 자, 현구택 부위원장께서는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이분의 어떤 특유의 성격과 아니면 그동안의 예. 어떤 그 살아온 예. 스타일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예. 한 20년, 21년 정도 이제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기자들의 스타일이라는 게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도 대변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예. 저도 당에서 저는 직접 일을 같이 안 해봤는데요. 주변에서 일을 같이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논평 하나도 사실. 그렇죠. 논평 하나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검토를 하고 예. 특히 사실관계 맞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기자로서의 살아온 스타일이 드러나는 건데 지금 얘기도 보면 내가 사람들 모은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다. 총리가 아니다. 팩트는 맞는 얘기예요. 예. 팩트는 맞는데 그 상황에서 할 얘기냐 이게 가장 비판의 중점인데 근데 그동안도 보면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팩트를 예. 굉장히 중시해 오셨어요. 오. 논평이라든지 글 쓰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평소에 어쨌든 좀 그 스타일이나 예. 이제 평소에 그런 이런 중시 여기는 게 드러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향한 건 맞지만 그래도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좀 부족했던 건 맞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또 사과는 하셨기 때문에 예.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현직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 대선 후보 일을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예. 때마다 이런 사실관계를 중시 여길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좀 더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할 것으로 봅니다. 이석 최근이 보시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 아무래도 유력한 여권의 대권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엄격한 지각이 들어갔다. 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사실 정치인들이 예. 뭐 개개인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해서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예. 원래 돌아다니면 항상 받고 있는 기본적으로 예. 집단 체벌은 받으면서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정치 좀 관심 있으신 지역 유권자 이런 분들이 아이고 그 정치하는 놈들은 맨날 뭐 돈 해먹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도 돈 해먹은 적이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곤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반응 보낼 때 거기서 제가 울컥 올라와가지고 당신 나 뽑아주긴 했어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심각해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은. 예, 예. 당연히 이낙연 총리는 저보다 훨씬 정치 선배시고 그걸 예. 모르진 않았을 테고요. 다만 이제 저런 사무적인 답변들 예전에 그 야당 의원과의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몇 번 예. 보였었어요. 예. 사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편집하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이다 총리처럼 돼버린 그때는 적도 아주 있었죠. 시원한 발언이다. 이렇게 소개가 그게 됐었죠.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관계 예. 뭐 야당 의원이 뭘 질의했는데 그 안에서 몇 개 사실관계가 특정한 게 맞지 않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예.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 큰 틀에서의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바라보고 이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몇 가지 사실관계에서 틀렸음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예. 다소 불편한 구석이 있었던 것인데 예. 이번에 이제 상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한테 그런 똑같은 화법이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제 이제 사과하실 때 보니까 예. 그 점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어. 자꾸 이제 본인이 직이 없다는 것,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예. 그런 거라 봅니다. 결국은 저분이 임명된 자리엔 지금 없을지 몰라도 예.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대권주자 1위라는 자리를 상당 부분 지속해 오셨기 때문에 예.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좀 더 그 자리를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저같이 계속 낙선하는 사람들도 동네 가면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 때문에 저한테 말을 걸고 저한테 제 영역이 아닌 것도 부탁하고 하는 거겠죠. 예. 제가 법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예. 그럼 지나가다 절 보면은 예. 법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아는 게 없지만 답해야죠. 그게 예. 정치인이 기대치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인데 아마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아마 앞으로는 그 역할을 더 인식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석 최고위원이 살짝 본인에 대한 셀프 디스를 하시면서 이 소개를 좀 했어요, 지금 설명을요. 자, 박찬영 교수님. 네. 지금 잠깐 이주석 최고위원이 한 말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 그 이전엔 지사였거든요. 도지사였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직이었죠, 다들. 어떻게 보면. 물론 선출이 되는 자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오롯이 정치인 이낙연으로 왔거든요. 그 두 가지 위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전환이 안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리 시절이나 도지사 예. 시절에는 의전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해진 자리가 있고요. 또 정해진 동선이 있고 또 가면은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예. 물론 돌발 상황이 있지만 그 돌발 상황은 본인의 개인기로 다 헤쳐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도지사 총리 지내면서 받았던 어떤 국역화된 예. 그런 틀 속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아직 예. 공식적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자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말 그대로 무직이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개인적인 지금 나는 개인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뭐 말도 조심하고 어디 가서 확언도 하지 말고 너무 조심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그 강원도 화재 때 예. 전화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행정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예. 한 게 좀 나중에 말이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작용 아닐까. 혹시나 너무 단정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또 월권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걸 또 그런 의식한 논란이 걸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수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권 소위 후보로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지하철 타다가 못 타다가 그게 미리 정리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실수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낙연 총리도 이런 예.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수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 실수에 비해서 과거에 그런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또 본인의 실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어제는 바로 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바로 것도 봤어요. 사과하고 바짝 사과하면서 예.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야당으로부터 뭐 대인배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예. 뭐 이 정도면 뭐 잘 처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어제 야당 논평 중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그 별명을 또 등장을 시키면서 논평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겹치는 모습이 있었다. 야당 시각에서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논평이 좀 나오기도 해서 그것도 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